요즘에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어떤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인사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이 동작을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 어떠한 근육들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관점에서 이 인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약 한 3초 정도 고민해 보실까요? 잠깐. 네,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다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엄지를 들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엄지를 들어 올리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을 구부려야 되는, 우리가 주먹을 쥐어야 되는 거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생각하면은 구부리게 하는 동작, 엄지를 들게 하는 동작도 있지만 당연히 이 동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근육들도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 어떠한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근육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완을 통해서 움직임을 도와주는 근육들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각각의 근육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가가 되거나 정확하게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뇌 안에서 여성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자마자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되신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화 교환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어떤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전화국에 연결을 해서 이 교환수에게 내가 몇 번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교환수가 그 번호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직접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환수가 제대로 어떤 숙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빠르게 연결을 못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또 이 교환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교환수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막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우울해 있거나 이러면 어떤 뭔가를 할 때 집중력이 생기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내가 원하는 번호로 정확하게 연결하려면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 교환수가 잘 어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의 움직임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원하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기 위한 근육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근육들은 수축이라는 어떠한 명령을 받을 거고, 어떤 근육들은 이완을 하라는 명령을 받을 거고, 이것들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고 아주 신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약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지만 어떤 동작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라이프 잡의 형태나 아니면 어떠한 생활을, 어떤 스포츠들을 즐기느니,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자주 하느냐, 아니면 하물며 출퇴근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 기능들은 차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고려가 안 됐을 경우는 우리는 거기에 맞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전달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예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목이 불편한데 그 사람은 그 자기 오피스에서의 자리가 맨 왼쪽 구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왼쪽은 벽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목의 기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는 곳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가 없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이 그걸 또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환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뇌에서는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까 잠깐
전화 교환수 얘기를 하면 그 교환수가 그날 굉장히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상태고 예민한 상태이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가 똑같이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의 움직임을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뇌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트라우마라는 게 존재하죠. 실제 굉장히 많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동범위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하나 예로 들어보면 어떤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었는데 못 구부리는 거예요. 런지나 할 때. 왜? 자기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다쳤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서는 지금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뭔가 본인이 자신이 없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운동이 끝나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내기 탁구를. 치는데 이렇게 공이 조금 옆으로 가면은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공을 받겠다고 아주 런지 자세를 막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은 결국은 그 선수가 이 선수의 머리에서 이미 그 행동들을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동작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접근, 감정적인 이런 컨트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의 나에게 오는 충격이 이 내 몸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